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30조 원. 먼저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7월 초였죠.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23조 원의 순매수를 네, 보이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변동성 있는 과정 속에서도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는지 순매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작년 11월부터였습니다. 네. 11월부터 이 7월까지 지난 5월 달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를 제외하면은 누적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만 30조 원이 넘는 이러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 7월을 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지 네, 않겠나. 좋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작년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코스피 시장에서 30조 원의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1조 4천억 정도의 순매수 또 개인들은 무려 29조 원이 넘는 순매도 저자금을 가지고 미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조 8천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들이 5조 9천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무려 6조 6천억의 순매수를 지난 1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사실은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그랬고 4월 달에도 조정이 아주 심하게 또 나온 적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7월 달도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7월 달만을 놓고 우리가 각 매매 주체별 동향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현재 시점에서의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7월 달에도 외국인들은 1조 7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1조 9천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이 2조 8천억의 순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막판에 그래도 조금 매수하면서 아까 제가 집계했을 때만 해도 한 270억 정도 순매도였었어요. 네. 7월 한 달 동안 근데 186억의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이 6천억 정도의 순매도, 개인들이 8,6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7월 한 달 동안은 기관들이 순매수로 좀 2조 원에 못 미치지만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특징적인 모습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작년 11월 이후에 지속적인 순매수를 지난 5월 달을 1조 3천억 정도 매도한 것을 감안하면은 네. 내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30조 원의 순매수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7월 달에 1조 한 8천억 내외 이러한 어떤 매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월 평균 보면은 한 3조에서 4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계속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7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 기조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들은 코스닥에서는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에서 서서히 매수 규모를 좀 늘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들은 여전히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틈만 나면 매도하면서 엑시트하는 이러한 네. 모습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지수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당연히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가 과거처럼 업종의 대표성이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쪽들로 가는 게 아니라 네. 테마성 종목이라든가 시총 작은 것들 위주로 널뛰기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7월 달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감안해서 매수 규모가 좀 약화가 되고 있고 대신에 그 부분을 기관들이 그래도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메꿔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7월 한 달만 기준으로 본다면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우리 시장이 체감상 워낙 크게 흔들렸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겠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그룹주들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또 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또 삼성전기까지도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네. 또 삼성그룹주들이 IT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뭐 골고루 뭐 다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징적인 것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상위에 많이 포진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 종목들이 대표성 있는 종목들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 기조를 결국 유지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실적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바로 조선업종들에 대한 네. 매수세 이러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이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종목들을 보면 바로 SK 하이닉스를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해왔다가 이번 7월달 들어와서 집중적인 또 단기 매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죠. 네. 제일 많은 그러한 어떤 1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쪽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거죠. 업황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또 에코프로머티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매도 기조를 보여주었고 두산 바켓이라든가 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 차익 실현도 같이 병행을 한다라는 거를 저기서 우리가 확인할 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카카오라든가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뭔가 좀 이익 실현 내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두산마켓도 그렇고 매도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지속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이라든가 일부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또 조선업종처럼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쪽들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이러한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차익 실현도 병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업황 개선이 지연이 되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네. 이런 쪽들 중심으로는 좀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회피하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 상위 종목들을 크게 사들였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작용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내일장 체크포인트에서 이 비슷한 공략 방법을 꾸준히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기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순매수 규모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걸 제가 쭉 체크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관 애들들은 방향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얼마나 또 그것을 연속성을 갖고 움직여 주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인덱스와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의 매수를 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순매수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를 그나마 뭐 채워 넣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SK 하이닉스도 뭐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뭐 실한지주라든가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뭐 네이버라든가 뭐 셀트리온 뭐 넷마블 현대로템 뭐 이런 것들 정도로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뭔가 그래도 외국인들처럼 의미 있게 움직이는 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정도 좀 담는 거고 나머지들은 뭐 별로 의미 없는 그러한 뭐 움직임들 또 규모 자체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네이버보다도 적은 그런 어떠한 매수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두산바켓이라든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뭐 DB하이텍 정도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이런 매매 행태들은 조금은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매매 행태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거는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요. 기관의 순매도 종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부 다 매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또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현대차들이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나타났는데 지금 기관 순매수가 아니고 순매도 종목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APR 뭐 이러한 종목들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순매도는 이 상위 10위권 이내에서 보면요. 관련된 종목들이고 그리고 ETF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면서 어떤 시장에서의 90점 역할이라든가 어떤 시장을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어떤 힘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냥 뭐 반도체 정도, 뭐 밸류에이션 관련된 이러한 정도의 매수만 보여주었고 현대차 그룹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그러한 행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기관들의 행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위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시장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오늘 결국 일본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원화가 강세인 건데 우리 시장은 왜 이런 건지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제도 그랬고 제가 월요일장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거대로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오늘 여러분들 선물 시장 쪽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뭐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이러한 그 매수 기조를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재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어떠한 매매 기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인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이 빨간 선이요.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의 동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11시 전후에서 순매수를 조금 보이는 듯 했다가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순식간에 이렇게 선물을 단숨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의 뭐 1조 원을 한순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2시 45분을 기점으로 해서 대거 청산을 하면서 1,400억의 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것을 일자별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지금 질문이 갑자기 왜 선물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11일 날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에서 매수가 멈추고요. 매도가 간혹 나오다가 그리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것들 400 이상을 끌고 나서 급격하게 청산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신규 매도도 있었겠지만은 이 흐름들이 결국은 엔캐리 자금의 이동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체 규모가 한 2조 5천에서 3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환율의 움직임들, 특히 엔달러 환율을 우리가 이제 보자고 그랬는데요. 환율 차트를 한번 같이 놓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이 환율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월 17일 날 151.94엔이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128엔까지도 밀려 내려왔던 이런 어떤 엔화의 강세 기조가 바로 2023년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올라오는 흐름들 속에서 오히려 이제 151엔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밀렸지만은 이 130
정확하게 140.29까지 밀렸다가 이 돌파 시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162엔까지 갔던 이 엔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화들짝 놀라면서 네.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은 151.94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의 모습만 놓고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일봉의 모습인데요. 계속 위아래 꼬리 달리고 여기서 이 엔캐리 자금들이 단기적으로는 준동을 했던 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렸던 거고 무슨 HBN과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여러 얘기들이 네. 있었지만 결국은 이 자금들 이후에 결국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발표가 된 이후에 엔화의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밀렸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현재 움직임 속에서 153엔, 5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지만 그 움직임들이 마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저께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제 악재 아닌 악재 하나가 해소가 됐다. 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는 내일 새벽 3시 반에 바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기존은 금리 인하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결국 엔화가 이렇게 나름대로 진정이 돼주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못 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변동성 하나는 이제 제거가 됐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의 구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4가지의 큰 이벤트 중에 일본이 먼저 해소가 됐고 네. 내일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코멘트 여부 그러면서 또 하나 해소가 되고 네. 이렇게 시장은 또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